똑딱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나중에 구력이 돼서도 똑딱이를 왜 배우는 거야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똑딱이와 테이크백, 하프스윙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네. 어떻게 해야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는 골프 스윙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이유가 없죠? 일상생활에서 네. 평소에 골프 스윙에 대한 움직임을 할 일이 없어요? 네, 우리가 회전을 할 일이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요? 없죠. 물건주 날릴 때 빼고는 없죠. 물건을 우리가 던져서 나르나요? 그 택배 하신 분들이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렇게 던지는데. 네, 공원에 네. 이렇게 돌려서 허리 푸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잘했죠. 그거밖에 없죠. 그거는 일어서서 하는 거고 우리는 숙여서 회전을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절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어있는 아이를 살려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렵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숙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몸이 정말 바보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어색할 만한 거예요? 제가 저번 편에서 네. 어드레스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촬영을 되게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10분 안에 어드레스 편이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똑딱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편에 설명드렸던 어드레스. 제가 만약에 30분 레슨을 하면 네. 똑딱이 설명을 드릴 때 한 15분에서 20분은 어드레스 설명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어드레스가 그만큼 어렵고 정말 힘든 동작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숙여서 1시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으라 해도 못하지. 벌이죠 벌. 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근데 심지어 여기서 그냥 허리만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움켜줘야 돼. 무릎도 굽혀야 돼. 무릎 텐션도 만들어야 돼. 복근에 힘도 줘야 돼. 등도 펴야 돼. 고개도 세워야 돼. 근데 여기서 골프공도 저 멀리 보내야 돼요. 아유 스트레스다. 네, 우리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장 먼저 어드레스 설명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어드레스를 굉장히 내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접하지 않았던 동작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편이 그렇게 긴 거예요. 아 그만큼 더 중요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래 알았어. 이제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골프공을 이제 저쪽으로 보내야 돼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고 있는 저 멀리 있는 헤드가 골프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랑 칠 때 보시면 가끔 그냥 되게 쉽게 치다가 그렇죠.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라켓의 길이에 대한 몸이 적응을 못해요. 이 공이랑 이 헤드의 위치를 찾아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골프채는 길잖아요. 배드민턴이랑 테니스 라켓은 사실 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가 조금 더 쉬운 요 거고. 안에 있으니까. 네. 근데 골프채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클럽 길이에 맞는 또 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똑딱이를 처음에 알려드리는 이유가 어드레스 설명 엄청 많이 해드려요. 전편에 말씀드린 어드레스 편 다 보고 오세요. 보셔야 돼요. 네, 그거 보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이 골프채가 레일대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이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거 골프채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몇 개 치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세요? 안 해본 동작이라 근육이 없는 거죠. 네, 근육도 없고 내가 치다 보면 점점 복근의 힘도 풀리고 점점 체중도 뒤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숙여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은 맞춰야겠고 근데 몸은 자꾸 펴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손목을 쓴다던가 맞추려고 몸이 덤빈다던가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똑딱이를 하실 때 제일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건 내 몸의 근육이 어디가 쓰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약간 흐느적거리시는 분들,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똑딱이를 조금 오래 하셔야 돼요. 아, 그런 분들은 네, 똑딱이가 되게 지루해요. 재미도 없어요. 네, 요거 이렇게 탁 쳐가지고 맞추는 거 막 재미도 없고 막. 결정적으로 창피해요. 네. 사람들 빵빵 치는데 이거 하면 창피해. 네, 그래서 막 나도 더 멀리 보내고 싶고 이래서 대부분 그냥 올리려고 하시는데 네네. 몸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헬스를 해도 10회, 20회, 30회를 끊으면 1회, 2회 만에 근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쳤다고 해서 골프 근력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근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내 몸의 힘이 정확하게 느껴질 때까지 이 위치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위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프스윙이 올라가겠죠. 이 테이크백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동작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이 시계의 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계 바늘을 계속해서 시간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골프채가 아니라 손으로 시계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아, 손으로. 네. 그러니까 골프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 네. 죽겠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얘는 들어야겠고 공은 맞추고 싶고 스윙도 올리고 싶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똑딱이부터 테이크백 그리고 하프스윙까지 하는 이유는 이 골프채가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를 올라갔을 때 내 몸의 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 몸의 근력이 지금 붙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느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똑딱이, 테이크백, 하프스윙, 풀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 스윙 틀은 예쁘게 나오질 못해요. 어찌 됐든 골프는 스윙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쵸. 스윙 중에 백스윙 쪽이 예뻐야 사실 피니시 쪽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내가 백스윙을 올리고 싶어서 여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스윙 틀에서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신 몸이 조금 뻣뻣하신 분들, 근력은 굉장히 많은데 뻣뻣해서 내가 똑딱이 할 때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하프 스윙 정도까지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너무 많이 하면 이분들은 손목을 전혀 쓰지 않고 몸과 헤드가 일직선이 돼요. 아, 이렇게 딱 펴 계신 네. 분들. 그래서 바로 하프 스윙으로 올리면서 손목이 조금 더 유연해지게끔 진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듣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똑딱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프 스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사실 창피하고 네, 막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빵빵 칠 때 나도 빵빵 쳐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쁘게 나중에 빵빵 치는 게 더 멋있는데 맞아. 그거 잠깐 못 참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나는 막 지금 내 머릿속에 막 타이거 우즈 있고 막 존남 있고 욕하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이 전남 있고 하니까 아니요, 화가 좀 많아요. 갑자기 화났어요? 네, 갑자기 확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골프는 그래서 조금 기초 단계는 항상 여유 있게 잡고 오시는 분들이 저는 레슨하기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잘 따라하시고 금방 늘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금방 네, 늘는 거예요. 금방금방 늘고 그리고 골프공을 맞추는 건 사실 스윙 폼만 조금 예쁘면 골프공은 금방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잘 안 맞잖아요. 네. 똑같이 그래도 100개 잘 쳐도 치는 것처럼 잘 쳐 보여 그냥. 이 네, 사람이 잘 잘 쳐 쳐 보여. 보여요. 근데 이건 정말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골프는 내가 정말 예쁘게 잘 하고 있다. 우쭈쭈를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막 지금 코치는 막 더 이상 올리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코치 가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 보여, 다 보여. 우리 이렇게 눈 막 뒤에도 달려 있어요. 다 아는구나. 보여. 그거 안 돼요. 모르는 거 아니구나. 네. 가면 바로 네. 하거든요. 어느 순간 딱 레슨 왔는데 갑자기 손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 어저께 스크린 갔다 오셨죠? 그러면 갔다 왔대. 갔다 왔어. 환장하죠, 정말. 그거 나중에 가서 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네. 하프스윙 배우고서
스크린 가시면 안 되는데 네. 갔다 왔고 몰래. 다가 10명 중에 8명이 가시더라고. 한 분은 필드를 나가시고. 환장합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스윙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네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 프로님 제가 2주 뒤에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입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스윙 폼은 포기하셔야 된다고. 아싸리. 네. 왜냐면 어찌됐든 기초를 만들지 않으면 스윙 폼은 절대 예쁠 수가 없어요.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맞아요. 못 고치죠. 이제 거기서 고치기 이제 힘들죠. 고치려면 대공사가 들어가는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조금 칠 것 같아. 이 마음이 들어가면 스윙 교정하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려요. 최소 6개월이에요. 맞아. 그 습관을 바꾸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재밌게 치려고 하는데 6개월을 투자를 안 할 수 하죠. 있을까요? 안 하죠. 못하죠. 필드를 잡으시고 막 2주 뒤에 가야 돼요. 뭐 3주 뒤에 나가야 돼요. 풀스윙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폼은 조금은 포기해 주셔야 돼요. 맞히긴 해줄 수 있겠죠. 전문가니까. 그럼요. 예, 스윙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코치가 원하는 스윙은 나올 수 없어요. 일관성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네.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죠. 일관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딱이를 처음부터 하신 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하시죠. 맞죠. 네, 그리고 코치도 마음고생해요. 환장하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그냥 한숨을 아유 또 나갔다 왔어. 맨날 그래 맨날. 네. 하지만 근데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제일 좋은 건 겨울에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필드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주신 상태에서 골프를 입문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옛날부터 왔던 인식이 있어서 네. 야 골프 처음 배울 때 프로님한테 자기 한 달 있다가 필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야 빨리빨리 똑딱이 안 가리키고 네. 막 빨리빨리 진도 나간다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말을 안 듣고 망가져 보니까 네. 그 처음 한두 달을 좀 잘 배워놓을 걸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저는 솔직히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 회원님들이 본인들이 만족해 하셔도 저는 만족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본인이 만족했는데 네. 변현민한테 배우는데. 안 네. 되지 안 되지. 저 약간 좀 자존감이 좀 잘 나가야지. 있거든요. 잘 쳐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스윙이 어느 정도 똑딱이를 했을 때 프로들도 보이죠. 아, 이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다. 이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두 회는 더 그 기초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프 스윙까지 만약에 올라갔는데 안 나와. 그럼 다시 똑딱이로 내려가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쪽이 확실하게 잡히는데 빨리빨리 진도는 당연히 나갈 수 있죠. 저희도 그러면 편해요. 코치 입장에서도 편한데 인식이 조금 잘못됐어요. 똑딱이를 오래 가르쳐서 뭐 레슨 길게 가려고 레슨 한다. 길게 가려고 한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똑딱이와 하프 스윙을 오래 해야 내가 풀스윙으로 넘어가고 풀스윙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 드라이버도 쳐야 되죠. 우드도 쳐야 되죠. 유틸리티 쳐야 되죠. 숏아이언, 롱아이언 다 쳐야 되는데 기초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진도가 빨리 나가요. 다른 클럽으로 레슨이 나갈 때 빨리 빨리 넘어가는데 치는구나. 네. 근데 여기 기초를 빨리 올라가 버리면 드라이버 치면 다시 다 망가져요. 맞아. 그럼 또 오래 걸려요. 환장하죠. 정말. 그 저를 이렇게 똑바로 보고서 환장하죠 하면은 제가 엄청 찌르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아요. 약간 좀 독설가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절대 똑딱이와 하프 스윙을 오래 가르친다고 해서 막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아 이거에 대해서는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아 내 체격이 이래서 똑딱이를 더 오래 하는구나. 아, 나는 이래서 똑딱이보다는 하프 스윙을 더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받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레슨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좀 더 소통이 다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깨 먼저 가야 되는지 팔로만 들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골반으로 좀 이렇게 빼야 되는지 이게 네. 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손으로 들어볼게요. 손. 자, 어깨로 돌려볼게요. 어깨. 골반으로 돌려볼게요. 골반. 야 정말 다 했어요. 그쵸? 자, 이제 나오는구나. 보시는 분들이 골라보세요.